안녕하십니까. 공성의 배움터 중관학당 강사 신상환입니다. 제1기 공성의 배움터 중관학당 강독 강좌를 개최하면서 중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도 불교와 사상과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 강좌의 큰 제목은 공성과 적선을 위한 지혜, 논리를 논파다입니다. 이 강좌를 위해서는 먼저 인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일단 7장의 지도로 인도의 역사를 간단하게나마 추스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7장의 지도로 본 인도 역사 1은 아리안의 남하로부터 시작합니다. 기원전 1500년까지 이루어진 이 아리안의 남하는 흑해와 카스피해로부터 그 사이로부터 시작합니다. 이러한 고원을 지나 북인도 힌두쿠시 산맥을 넘고 북인도로 내려와 이후 점점 인도 남쪽까지 남하하는 과정입니다. 이때 남하를 시작한 아리안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차를 사용했습니다. 이 전차는 다른 북방에서 남하한 유목민족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인도의 대표적인 서사시인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에 보면은 이 전차를 사용하여 전투를 한 모습들이 여러 차례 묘사되어 있습니다. 즉, 전차를 가지고 남하했던 것은 아리안의 남하에서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.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인도는 오늘날의 인도,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네팔, 그리고 스리랑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오늘날의 인도는 다만 인도 공화국을 뜻하는 리퍼블릭 오브 인디아를 뜻하는 인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. 이 인도는 국토 면적은 세계 7위이고 인구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죠. 그리고 행정구역은 29개 주에 이르러 29개 주와 7개의 연합주로 되어 있습니다. 남한 아래안들은 농경사회를 시작합니다. 이때 생산성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. 즉 유목민족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은 경작물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겠죠. 이 생산성의 급격한 증가와 맞물리면서 남하할 때 가지고 있었던 하늘에 대한 소박한 예찬, 찬양짐인 베다, 진리의 말씀을 뜻하지요. 이 베다를 각자 자기의 뜻에 맞게 해석하던 우파니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. 그리고 기원전 600년대, 즉 부처님 제세시 때 불교를 비롯한 육사 외도 등이 소행풍토를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. 지도를 보시면 기원전 600년대 인도의 모습은 고대 인도 16국들에 대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코살라, 말라, 카시, 마가다, 그리고 부르지 등 중인도에 걸쳐 여러 강국들이 표준되어 있습니다. 오늘날에도 이 마가다는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주로 그 이름이 나오고 이 카시는 녹야원이 있는 바라나시를 카시라고 부릅니다. 이 중인도는 이후 인도 문화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중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의 고대 문화가 정착될 때 세계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. 다름 아닌 알렉산더의 동진인데요. 이 동진 루트를 살펴보면은 인도 위쪽에 박트리아란 지방이 있습니다. 이 박트리아 지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레니즘, 즉 간다라 양식으로 불리는
헬레니즘 문화에 꽃을 피우게 되는 동서 문화의 충돌 지점입니다. 이 알렉산더의 동진 이후에 인도에서는 통일 국가 형성을 위한 민족 의식이 탄생하게 됩니다.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오늘날 인도라고 부르는 이 나라의 명칭 또한 이때 알려지게 됩니다. 서양에서는 보통 이거 인도라고 부르는 나라를 인디아라고 부르죠. 이것은 인더스 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. 그리스어로 신두스라 불렀던 것을 페르시아어로 힌두스, 그리고 이것이 곧 인도가 됩니다. 우리가 인디아라고 부르는 이름은 이 인더스 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. 이와 달리 한문 경정권에서는 신독이라고 불렀죠. 인도의 이름을. 이것 또한 인더스 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. 알렉산더의 동진 이후에 인도에서는 통일 왕조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.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쇼카 왕에 의해서 통일된 것입니다. 이때 불교는 공식적으로 해외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. 물론 그전에도 실크로드를 따라서 카라반들이 불교를 해외로 전파하기도 했으나 이때 이르러서야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전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. 이 지도를 보시면 인도는 저 밑에 남쪽에 있고 가운데 지역에 그레코 박트리안 킹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물론 수도는 박트리아고 남쪽으로는 힌두쿠시 산맥이 있고 동쪽으로는 천산 산맥이 있습니다. 그 가운데 파미르고원 있죠. 히말라야와 카라콜람 산맥이 만나는데 이 그레코 박트리안 지역, 박트리안 킹덤,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역 경정권에서의 대승불교가 시작합니다. 즉 인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오던 불교가 이 지역에 있던 조로아스트교와 만나면서 조로아스트교는 불을 숭상한다 해서 배화교도로 알려져 있죠. 그리고 그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원론에 입각한 세계를 해석했다고 합니다. 즉 이 박트리아 지방을 통과하면서 변형된 불교가 이후 동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한역 경정권의 불교의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. 이 지역에서도 많은 역경사들이 왔죠. 일반적으로 한역 경정권에서는 이 북인도의 불교 그리고 서역이라 불리는 이 박트리아 지역 혹은 타글라마칸 사막 지역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려져 있는데요. 중간 사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용수의 출생 지역인 남인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대월지가 서쪽으로 와서 북인도를 경과하면서 정착한 인도, 즉 쿠산 왕조죠. 이 쿠산 왕조와 대치점을 이루고 있었던 왕조가 남인도의 사타바하나 왕조입니다. 이 사타바하나 왕조 때 용수의 제셋이죠. 기원 후 150에서 250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 사타바하나 왕조가 북상을 하여 최초로 북인도와 문화적 접점을 이룹니다. 즉 군대가 북인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. 이 인도 역사에 보면 이와 같은 경우는 용수의 제셋 때 딱 한 번 일어납니다. 이 최초이자 최후로 남인도에서 북인도까지 올라갔던 경우입니다. 이때 남인도에서는 지도상에 표시된 아마르바티 지역으로 한 대중부가 크게 융성하고 있었고 지도에 표시된 쿠산 왕조의 탁실라 지역, 이 지역은 설일체 유부, 즉 유부라고 부르는 소승 상자부의 후예들이 융성하고 있었습니다. 이 둘의 문화적 충돌의 결과 용수가 가진 비판주의가 싹트지 않았나, 혹은 구사로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, 그렇게 가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
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지도는 굽타 왕조 시기인데요. 기원 후 320년에서 550년 사이입니다. 이 굽타 왕조가 중요한 것은 인도 문화의 원형 형성이 완료된 왕조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날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은 여러 유적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의 유적들이 이때 조성된 것입니다. 불교에서 살펴보면은 불경의 역사 속에서도 이 굽타 왕조는 매우 중요합니다. 즉 그 이전에 다양한 언어로 제작되었던 불경들이 산스크리트어를 공문서로 사용했던 이 왕조 때에 이르러 모두 다시 산스크리트어로 재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. 이 굽타 왕조는 이후 훈족, 흉노라고도 하는데 아직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. 이 흉노의 남하로 인해서 그 절대적인 패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는데요. 이 굽타 왕조 이후에 각각의 왕조들이 범람하게 되고 인도는 다시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7장의 지도를 통해서 인도 역사를 살펴보면은 대충 불교가 어떤 과정 혹은 전체적으로 인도 문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